안녕하십니까? 발기부전에 대한 진료를 주로 보고 있는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발기부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흔히 하고 있는 오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진료를 볼 때 여전히도 저는 심인성 발기부전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되게 자주 봐요. 그 젊은 환자가 됐든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 됐든 나는 심인성 발기부전인 것 같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치료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큰 오해라고 생각해요. 사실 심인성 발기부전은 별로 없어요.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의 발기부전은 90% 이상은 뭔가 음경의 동맥의 이상이나 이런 게 와서 생기는 겁니다. 발기부전에 대해서 자꾸 헷갈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발기부전이란 질환의 정의 자체를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잘 모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발기부전의 정의는 뭐냐 하면, 발기가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발기가 되더라도 남성이 파트너와 성관계를 시도했는데 10번 중에 2번 내지 3번 이상 만족스러운 성관계를 발기력 때문에 가지지 못했을 때 라고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의 자체에 보시면은 뭐 자위가 가능하다거나 새벽에 발기가 된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그런 게 없고 파트너랑 관계를 할 수 있었냐 없었냐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심인성 발기부전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예요. 내가 새벽에도 잘 되고 자위도 잘 되는데 파트너랑만 하려고 하면은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럼 이게 심인성 발기부전이다? 아닌 거예요. 그 자체가 발기부전의 정의에 의하면은 발기부전인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첫 번째 오해가 오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발기부전은 교과서에 또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모든 남성은 평생 동안 2번에서 3번 정도의 일시적인 발기부전을 겪는다라고 돼 있어요. 일시적인 발기부전이라고 얘기한 거는 지나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지나면. 여기서 일시적이라는 게 그러면은 얼마의 기간이라고 딱 정해져 있느냐?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어떤 문헌이나 어떤 논문에도 몇 개월입니다, 몇 년입니다, 이렇게 보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기간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시적인 발기부전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거는 확실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 환자분 입장에서는 가만히 잘 있는데 갑자기 발기부전이 생겼어요. 그랬다가 얼마 지났는데 저절로 사라졌어요. 갑자기 있다가 사라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 신체의 문제가 온 게 아니라 내가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서 뭔가 생겼다가 사라진 걸 거야 라고 심인성 발기부전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하지만 대체로는 아마 동맥 기능이 일시적으로 떨어졌다가 좋아졌을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이 내 원인이 심인성이다라고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오해를 하시게 되면 치료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의 발기부전은 심인성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편히 먹든 스트레스를 안 받든 항우울제를 먹든 좋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치료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오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발기부전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훨씬 더 많이 주는 질환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남자들의 남성성의 근간을 말 그대로 잃어버리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유발해요. 비슷한 예가 탈모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젊은 남자 환자들이 왜 탈모를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수술을 하고 그렇게 하느냐 하면 자기 남성성을 잃어버리는 거라고 느껴요. 그래서 막 아픈 수술을 받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발기부전은 탈모처럼 간접적으로 남성성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남성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젊은 환자든 나이 든 환자든 가리지 않고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선택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긴 얘기를 요약하자면, 심인성 발기부전은 발기부전에 대해서 제가 볼 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대중의 오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기는 약간의 역사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발기부전 진료를 받던 분들은 정신과 선생님들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발기부전의 정확한 기전을 몰랐어요. 나중에 우리가 비아그라가 개발되면서 발기 기전이 알려지고 정확하게 그게 신체적인 원인이 더 많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치료해야 되는구나 라는 의학 지식을 알게 되었지만, 그게 대중에게 널리 전파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심인성 발기부전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지금 문화지체 현상을 겪고 있는 거예요. 발기부전이란 질환에 대해서. 그런 오해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개선이 되면 발기부전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게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발기부전은 신체적인 원인으로 생기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크게 유발하는 질환이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크게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다. 왜냐하면 모든 남성이 발기부전에 똑같이 크게 스트레스를 받는 건 아닐 테니까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대다수의 환자분들은 이제 남성성이 약해지면 거기에 큰 스트레스를 받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진료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께 제대로 된 진료를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발기부전이란 질환의 특성 자체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시면은 조금 더 진료를 잘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